최근에 성남시 고도 제한이 대폭 풀린다. 최대 4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대박이 됐다. 이런 뉴스들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도 제한 완화 수혜를 볼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질적으로 이 고도 완화 수혜를 어디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성남시 고도 완화 수혜 대상 지역입니다. 먼저 왼쪽은 분당 지도, 그리고 우측은 성남 원도심 지도인데요. 먼저 분당의 고도 완화 수혜 대상 지역부터 보게 되면은 요 성남역 임해역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에 인근에 임해동, 그리고 야탑동 요런 쪽이 이번에 분당에서는 고도 완화 수혜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우측에 성남 원도심에서는 이쪽 있잖아요. 모란역, 수진역 이쪽 라인에 수진동, 태평동, 신흥동 이쪽들이 이제 성남 재개발 고도 완화 수혜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들이 사실 성남시 내에서 타 지역 대비, 성남의 다른 지역 대비 고도 제한이나 좀 규제가 강하게 걸려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 지역이 3종이 많았는데 이게 고도 제한 때문에 최고 15층까지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아파트 세대수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보통 사실 3종 같은 경우 요즘 추세가 49층까지도 아파트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도 규제 완화로 최대 4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호재죠. 원래 15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40층, 최고 154m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성남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절토, 그러니까 땅을 좀 더 파가지고 층수를 올리는 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층까지 높이는 확실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카오 개정이나 아니면 성남시랑 군공항이랑 잘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30층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나 큰 호재인데요. 그럼 이렇게 고도 완화가 되면은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바로 고도 완화로 인한 사업성 변화 예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당 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이 고도 제한 때문에 45m, 15층까지밖에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리모델링 말고는 답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쪽 동네가 기존에도 용적률이 거의 200% 육박해가지고 사실 층수를 못 놀리면은 현실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 확보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 고도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봐요. 거의 분당 내에서 이미 기존에 이제 고도 제한 없는 좀 서현 순회 쪽 이런 데들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 선도지구와 비슷한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층수를 30층에서 최대 4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일반 분양 물량도 적당히 나오고, 또 지금의 고분양가 추세라면은 분양 수입이 극대화되면서 아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평대 아파트가 30평대를 그대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전 추가 분담금 일단은 한 3, 4억 정도는 보면은 될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임해 야탑동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특히나 이 임해역, 삼랑역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순회 쪽이나 서현 쪽의 선도지구도 요즘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쪽 단지들과 가격이 붙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은 임해 야탑동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간다. 가격이 급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당 쪽은 특히나 임해, 야탑동 쪽은요 원래 재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고도 완화 확정 때문에 사업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성남 재개발 쪽입니다. 여기도 고도 완화 효과가 당연히 있는데 다만 분당 쪽보다는 이 고도 완화가 좀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어가지고 좀 드라마틱한 사업성 변화는 아닐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저는 이번 고도 완화 효과로 인해서 이 성남 재개발 구역에 좀 개별 구역들 있잖아요. 개별 구역들마다 좀 전체 세수가 한 5% 정도는 증가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냐 말씀드리면, 신흥 1구역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223세대를 회복했거든요. 고도 완화를 통해서. 신흥 1구역이 전체 세수가 한 4,100세대쯤, 이거는 조금 넘는데 여기서 223세대면은 대략 5% 정도 세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 대략적으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은 이 223세대를 5구 타입으로만 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신흥 1구역 위치다 라고 하면은 5구 타입이면 한 10억 정도에는 충분히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 원가를 좀 빼야겠죠. 그래서 원가를 한 4억 정도 빼가지고 한 채당 거의 순수익이 6억 정도는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23세대를 6억을 곱했을 때 이 분양 수입이 얼마나 느는 거냐 라고 보면은 대략 약 1300억 정도 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합원이 대략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원 한 명당 대략 평균 한 6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꽤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었던 수준 1구역도 최근에 호가가 좀 상승 추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도화 완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감소가 좀 일정 부분 확정이 됨에 따라서 가격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층수가 뭐 17층이 아니라 뭐 25층, 뭐 30층, 뭐 20층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는다고 하면은 전 추가적인 이득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드라마틱하게 성남재개발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성남재개발도 진짜 그냥 대호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수혜지역, 그리고 이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상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히 이제는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진짜 인센티브를 주는 듯해요. 그래서 행정 처리 속도도 좀 빠르고 좀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남 재개발 그리고 분당 재건축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 투자에 관한 도움이 되는 내용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